야, 조용히. 무슨 걸그룹에 대한 얘기인데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걸그룹과 통계적 추정이라니 정말 안 어울리죠. 자, 근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보건 추출이더라도 보건 추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보건 추출로 해야지만 정확한 표본이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보건 추출을 하기가 어렵죠. 왜? 무슨 얘기냐면 봐봐. 10,000명에 대한 무슨 키의 평균을 조사하고 싶어. 그럼 네가 그 중에서 100명을 딱 골라서 그들의 표본을 조사를 했어. 그럼 그 100명은 비보건 추출인 거죠. 내가 1명 넣어서 관찰하고 다시 넣고 1명 뽑고 다시 관찰하고 1명 뽑고 이지랄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뽑았으면 그건 비보건이에요. 하지만 그걸 표본으로 보죠 우리는. 그래서 참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너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반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따르는 게 참이고. 그러니까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모집단이 100% 정규 분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예컨대 무슨 뭐 1000명에 대한 분포를 관찰하면 걔는 이항 분포를 따라가죠. 그죠? 일단은 애초에 이산 확률 변수란 말이야. 그럼 걔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정규 분포를 100% 연속 확률 변수를 따르는 건 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값이 좀 크다면 우리는 요거를 이제 표본 평균으로 그 표본 평균 자체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뢰도 95%의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해서 신뢰공간을 만들 때 이들 중에서 95% 정도는 모평균을 포함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포함한다. 답이 5번이 될 텐데 한번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근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와 모표준 편차가 큰 차이가 없음이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뭐랑 차이가 없다고 그랬냐면 표본 표준 편차와 모 표준 편차가 서로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 부분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부분 정확하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네, 8번은 쉽고 9번 해주세요. 9번 쉬운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간단하게. 야, 누가 칠판 여기 맨 위까지 알뜰하게 써가지고 지워지지도 않았죠? 어떻게 썼죠 여기는? 어떻게 했노 이거? 야, 이거 아니 여기를 썼다고 칠판을? 야, 자, 썼어요. 전시간. 아니? 그리고 나는 저 컬러 안 써요. 나 이렇게밖에 안 써요. 쓰는 거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세수 ABC에 대해서 얘는 뭐가 돼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18 CX에 너가 3분의 1의 X승 3분의 2의 18 빼기 X승. 자, 요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이걸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너가 18에 3분의 1을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라지 X라고 한다면 그 라지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저렇게 생겼겠구나. 그럼 A는 그냥 뭐가 되냐면 확률에 대한 합이죠. 그죠? A는 확률 합이니까 1이죠. 굉장히 쉽게 나오고, B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시그마를 하면 얘는 X에 대한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B가 뭐가 되냐면 그냥 2X가 되고, C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X 제곱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너를 따라간다. 이거 이용해서 그냥 구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 그래서 요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로 관찰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 11, 12 괜찮을 것 같고, 12번 해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10 3번도 괜찮고 네. 14번 해줄게요. 그냥. 자, H 대학교 D 학과에서는 이제 현대고 기출인데 요 14번 문제 자체가 14번 문제가 현대고 기출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기출은 아니에요. 수시 논술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 64명 선발합니다. 근데 500명이 응시했고 그 논술 시험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논술 시험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을 포기한 사람이 생기면 그만큼 추가 합격자를 또 성적순으로 발표를 한대.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할 확률이 0.5. 근데 내가 논술 시험에 응시한 A 학생이 68.3점을 받았을 때 1차 추가 합격자가 될 확률을 구해봐라. 단 합격자 결정은 논술 시험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동점자는 없고 밑줄
1차 추가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또 이제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500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되냐면 64명을 선발을 해요. 근데 이들의 성적은 X라고 한다면 X는 뭘 따라가냐면 정규 분포. 너가 60에 10을 따라가죠. 이 상태에서 어떠한 녀석이 68.3점을 받았어요. 획득. 그럼 얘가 일단 상위 몇 퍼센트인지 뭐 내신으로 친다면 몇 등급 정도 받은 건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500명 중에 64명 안에 들어가려면 너에다가 2를 곱하면 아마 상위 12.8%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왜냐면 1000분의 123이니까. 네. 그래서 상위 12.8%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상위 12.8%가 되는지부터 보자고. 만약에 상위 12.8% 안에 들어간다면 이제 이미 처음부터 합격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1차 추가 합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너를 가지고 표준화를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 X가 크거나 같다 68.3 나는 요걸 계산을 할 거거든. 이게 바로 뭐냐면 X보다 위에 있는 녀석들을 계산을 한 거예요. 위에 있는 녀석들의 비율을 보겠다는 거야. 그럼 표준화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Z 크거나 같다 60 빼고 10으로 나누면 0.83이 나오는데 그럼 0.83이 표에 나와 있죠. 0.2967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요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너는 1에서 0.5에서 빼면 0.5 빼기 2967이죠? 근데 왜 X가 크거나 같아요? 커도 되고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정규 분포라서 확률은 똑같아요. 등호가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연속 확률 변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의 확률은 등호가 들어가든 빠지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 부등호가 이게 나보다 위에 몇 명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교 몇 등인지를 보고 싶은 거라고. 500명이 시험을 봤을 때 내가 몇 등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보다 작은 애들은 볼 필요가 없잖아. 나보다 잘하는 애들을 보고 공부를 해야지. 나보다 못하는 애들 보고 이제 자위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0점. 너가 하하 얼마니? 2033인가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0.2033이 뭐냐면 실제로 나는 원래 너는 상위 12.8%인데 나의 성적은 얼마냐면 상위 20.33%예요. 3등급. 상위. 3등급 안 돼. 3등급이 몇 프로까지죠? 4. 그거 아니겠어? 그 다음에 20% 안 될 것 같은데? 23?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는 상위 12.8% 안에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죠? 그럼 얘는 일단 1차적으로는 탈락이에요. 그러면 대체 나보다 잘한 애들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는 나는 몇 등이냐면 너에다가 곱하기 500을 하면 101점 그렇죠. 101점 뭐 XX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지금 101명, 100명 혹은 101명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할 때 깔끔하게 떨어진 숫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101등 아니지 102등이라고 봐야죠. 102등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101명 있는 거죠. 그러면 101명이 있다면 내 위에 101명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 64명을 선발한다고 치면 내가 지금 현재 102등인 거거든? 102등이 몇 등이 돼야 되냐면 64등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몇 명을 죽여야 되죠? 38? 명이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 명이 포기할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러면 전체 포기하는 그 대상들은 몇 명이냐면 101명이죠. 근데 이거를 101명으로 계산하면 아마 계산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101명으로 해도 계산이 나오니? 너가 그냥 101에 2분의 1 따라가야 되는데 너를 뭐 확률 변수 y라고 한다면 얘가 포기한 인원수예요. 근데
응? 그러네. 맞네. 미안해. 맞죠? 얘네가 합격해야, 얘가 합격해야 되죠. 죄송. 이렇게 되죠. 뭐 개소리가 있네. 그러면 너는 정규 분포 32에 4의 제곱을 따라가니까 이걸 가지고 너를 표준화해야 돼요. 그럼 y가 그거 나갔다. 38이 돼야 되죠. 38명 이상이 포기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표준화하시면 너는 p, z가 그거 나갔다 1.5. 이렇게 되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이거 수업 때 했던 건 기억나죠? 했던 문제인데 얘가 이제 정규 분포 할 때 그 맨 뒤에서 두 번째 문제였고 그 문제를 재작년에 가르쳤는데 작년에 현대고에 이제 이건 다시 출제를 한 거예요. 그 문제가 원래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간간히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근데 다시 봤는데도 어렵죠. 그때 설명 한번 들었는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좀 계산 자체도 약간 좀 귀찮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끝이다. 다음에 15, 16, 15번 해줘? 한번 볼까? 자, 1부터 9까지 공이 9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개를 꺼냈는데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70회 반복 밑줄. 일단 70회를 반복할 거고. 근데 합이 홀수이면서 동시에 세수의 곱이 짝수이면 그 외의 경우엔 10점을 얻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이항 분포네요. 여러 번을 반복을 했고 마지막에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세공에 적힌 수가 합이 홀수면서 곱이 짝수다라는 사건은 뭐밖에 없냐면 홀, 짝, 짝밖에 없죠. 그죠? 세수인데 합이 홀수이려면 홀수가 홀수개여야 돼요. 즉 홀수가 1개든 홀수가 3개예요. 근데 곱이 짝수라는 거는 짝수가 있어야 되니까 홀, 짝, 짝 요거밖에 없어요. 즉 나는 첫 번째 경우는 홀, 짝, 짝이고 얘는 그 외예요. 그럼 1부터 9까지를 꺼내는데 홀, 짝, 짝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은 9시 3분의 홀수 1개니까 1부터 9까지가 5시 1, 짝수는 2개니까 4시 2가 되겠죠. 이만큼이 우리가 첫 번째 사건에 대한 확률이에요. 이 부분을 잘 계산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번에 휘문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는 포인트가 앞쪽에서 어렵게 낸다고 한다면 이런 포인트에서 어렵게 낼 거예요. 이런 확률 계산 자체를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나요? 너가 9, 8, 14분의 5? 좋아요. 자, 그럼 넌 나머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때는 몇 점이냐면 5점 플러스 5. 요때는 10점이죠. 자, 그래서 요 5점을 획득한 횟수를 내가 X번이라고 한다면 너는 총 70회를 시행하기 때문에 70 빼기 X번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집니다. 각각. 이렇게. 그럼 위아래를 더한 값이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할게요. 너가 점수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점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너가 얼마가 나오냐면 700 빼기 5X가 나와요. 그럼 나는 Y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겠다는 거는 실제로 Y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아니고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요식을 이용해서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기대값 물어보는 거니까 X에 대한 기대값 구해서 이 식에다 갖다 넣으면 끝이겠죠. 근데 X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거는 총 70회 시행 중에서 14분의 5의 확률로 등장하는 횟수에 대한 분포니까 이렇게 쉽게 이항 분포로 쓸 수 있고 기대값 나오면 대입하고 계산하시면 끝나는 뭐 이런 문제. 15번도 전형적인 이항 분포 그냥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인데 얘가 이제 확률 자체가 계산하기가 조금 더 껄끄럽게 돼서 약간 어려워졌죠. 하지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식 자체는 생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6번 해줄까? 16번 괜찮나? 해줄까요? 말까요? 괜찮아요? 자, 넘어갈게요. 17, 18, 좀 풀었네? 19? 19번에 2번. 19번 볼게요. 19번이 얘가 이제 뭐냐면, 작년 중동기출에 아마 변형이거나 아마 중동기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볼게요. 아마 작년 중동기출에서 서술형을 내가 타이핑을 쳐가지고 이제 잽싸게 넣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x라는 거는 3, 5, 7, 23부터 25까지 3, 5, 7, 땡땡땡 23, 25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너가 2의 11승분의 11시 1 2의 11승분의 11시 2 11시 3 너가 11시 10일까지 11시 11 그럼 이 자리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분모는 다 2의 11승이죠. 그럼 분자를 싹 다 더하면 2의 11시 1부터 11시 10일까지의 합인데 2의 11승이 되려면 11시 0부터 싹 더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그냥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11시 0에 2의 11승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A 값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평균을 구할 건데 잘 보세요. 우리는 평균을 구한다는 거는 위아래를 다 곱해서 더하는 방식이죠. 그죠? 근데 내가 어떠한 확률 변수를 새로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y라는 확률 변수를 새로이 잡을게요. 이거를 잡아달라고 했어. 근데 이 y는 뭐랑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냐면 요 녀석이랑 똑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요 자리랑. 그럼 요거를 잡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밑에 요 식을 y에 대한 어떤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하기가 편하고 그럼 y는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형태로 잡기가 좋죠. 그래서 너가 1, 너가 2, 너가 3, 땡땡땡.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11이고 그 다음에 너가 12가 되어야지만 너와의 관계가 자연스러우나 밑에 확률 질량 함수와의 관계가 자연스러우려면 0이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이 자리는 0이잖아. 얘랑 맞춰줘야 돼요. 1차적으로. 이 자리가 100% 맞아야 돼요. 너랑 안 맞는 거는 내가 일부분을 더하거나 빼서 맞춰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 맞춰주는 부분이 약간 어려웠어요. 자, 일단 계속 볼게요. 그러면 봐봐. 기본적으로 XY의 관계는 여기까지는 어떠한 관계에 있냐면 어떤 관계에 있어요? X는 2Y에다가 1을 더하면 되죠. 그죠? 근데 얘는 Y가 1부터 11일 때까지만 가능하고 Y가 Y가 0일 때는 그때는 뭐 X는 Y 더하기 25 뭐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이 식 자체를 어떻게 한번 변형을 해볼 거냐면 이 자리를 1 더하기 25라고 쓸게요. 난 이거를 1 더하기 24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1 더하기 24라고 쓰면 위아래를 곱한 식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냐면 너와의 관계는 이제 맞아 떨어지죠. 0일 때 1이죠. 이 자리에 들어가면. 근데 24는 따로 더하면 되지.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봐봐. 3 곱하기 2의 11승분의 11시 1 5 곱하기 2의 11승분의 11시 2 땡땡땡 마지막에 이거를 이렇게 쓰고 2의 11승분의 23 곱하기 2의 11승분의 11시 11이랑 한 개를 맨 앞에다 따로 써줄게요. 너를 1 곱하기 2의 11승분의 11시 0 더하기를 따로 씁니다. 더하기 24 곱하기 2의 11승분의 11시 0 이렇게.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식을 잘 보세요. 얘는 이제 1부터 시작해서 1, 3, 5, 7, 23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럼 이만큼은 사실은 내가 확률 변수 요만큼을 X'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요만큼을 X'이라고 한다면 X'의 평균이에요. 맞아요? 너를 24 대신 1이라고 썼다면 실제로 우리 계산 자체는 거기다 이만큼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노란 부분을 나는 2에 X'이라고 쓴다고 그냥. 그리고 X'은 심지어 너 1부터 12까지 다 성립한다고. 아니죠. 0부터 11까지. 이렇게 다 돼버리죠. 그러니까 2의 X'은 2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2의 Y가 얼마야? 너는 시행횟수가 11번. 확률은 2분의 1짜리죠. 2분의 11이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정확히 12가 나오고 답은 너 더하기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변형하는. 그래서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였어요. 요거 맞은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수업 때 했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식이 막 10세기 같이 변형돼가지고 평균을 구하라고 할 거라고는 애들이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오답이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괄호 1번이 3점, 괄호 1번이 2점인가? 괄호 2번이 4점 뭐 이런 식으로 배점이 이렇게 좀 더 컸는데 이거는 거의 다 틀렸어요. 거의 꽤 잘하는 애들도 거의 많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통분 안 하면 틀려요. 요거? 상관없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조교부인 채점할 때 이게 통분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것까지는 뭐 마지막에 조건이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 통분이 안 된 걸로 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에 20번 해줄까? 20번까지는? 실내구가 또 아직도 있어요. 그래도 한 정도 잘. 숙제 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오, 아이, 리얼했다 뭐? 사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테이프의 길이는 표준 편차가 4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죠? 근데 평균 M에 대한 95%짜리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 크기의 최소값. 자, 실내 구간의 길이 밑줄. 실내 구간의 길이식이 있죠? 너의 길이는 분명히 뭐였냐면 2 곱하기 실내 상수 곱하기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게 끝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실내 상수라는 건 실내도에 따라서 나오고 보시다시피 실내도는 여기서 95%니까 2를 실내 상수로 쓰시면 되죠? 너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였죠. 근데 4죠? 너가 2 이하죠? 이걸 못 풀면 어떡하죠 도대체? 야, 이거는 오늘 거 숙제 좀만 풀었으면 맞아야지. 자, 그 다음에 오늘 거 숙제를 하고 싶게요. 아! 너 숙제를 안 했다고? 왜? 통계적 추정이 제일 숙제했을 때 효율이 좋은 단원인데 통계적 추정과 정규분포가 숙제를 했을 때 효율이 가장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단원이 숙제를 했을 때 풀 수 있는 능력과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풀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가장 크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경우의 수와 확률은 숙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만 있다면 숙제를 안 풀어도 확률이나 경우의 수 계산 앵간히 할 수 있고 근데 그 확률이나 경우의 수가 잘 안 되면 숙제를 해도 좀 빡셀 수 있어요. 하지만 통계는 정직하다. 통계는. 그래서 숙제를 안 하는 아이들은 뒷부분 그냥 버린다. 다. 어렵지 않다. 아주 쉽다. 숙제를 안 해서 어렵다. 이번에 문과 수능 쉬웠다는데. 이번 문과 수능 쉬웠어요. 근데 쉬어도 88이에요. 이번 문과 30번이 이과 30번보다 어려웠고 이과 30번이 쉬웠고 아 그래요? 나는 이과 30번을 더 빨리 풀었어요. 풀어보니까. 근데 이거 문과 21번이 20번보다 훨씬 쉬웠다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는 가형도 마찬가지였어요. 문과 21번이랑 가형 21번이랑 수열 나왔다. 문제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지금 줘도 그 21번을 앵간히 다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갖다 대입하면 나와요. 그냥 쭉 대입하면 그냥 쭈르륵 나오는 그냥 계산만 좀 하면 되는. 근데 20번이 어려웠어요. 문과 20번이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고 그리고 이과도 20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모든 문제 중에서 20, 21, 29, 30 중에서 20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나형은 난이도 체감이 20, 30, 29, 21 이게 나형. 가형은 20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29 30 21 약간 이랬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려웠어요. 나는 이걸 푸는 게 가장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이게 걸렸고 그 다음에 얘가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얘가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가 뭐 한 요 정도? 너 이렇게 가형 30번이 제일 빨리 풀렸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뭐 이제 약간 취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21번이 되게 쉬웠어요. 수열이.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열은. 자 질문할게요. 30이랑 몇 번? 29 37 6일 6일 형민아 질문 없어? 저 측정을 안 했어요. 숙제는 했어? 숙제 했어요. 그래? 아 진짜 했어요. 몇 번? 26번. 안 보여 임마. 노안이야 새끼야. 놀랐습니다. 학원 안 왔으면 할 수 있었는데. 아 근데 또 무슨 개 같은 핑계죠? 숙제 했어요.
점수를 구하실 거예요. 그래? 특히 자신 있네. 아니 좀 많이 틀리긴 했는데 그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26번 봅시다. 26번이 이제 이게 뭐였냐면, 요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 편차 제곱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식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 논리를 이제 보여줬던 것들이고, 일단 식을 따로따로 다 써줄게요. 잘 보세요. 너가 얘는 크기 4짜리 표본인데 표본 평균을 줬어요. 그래서 x1 더하기 x2 이걸 아주 원론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일단 애초에 나누기 4 너가 5가 되죠? 자, 요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표본 평균을 각각에서 뺍니다. 이렇게 너, 그 다음에 너, 이거 4개짜리만 다 쓰고 6개짜리는 안 써야지. 이거를 얼마로 나눠야 돼요? 3. 이걸 3으로 나누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n-1로 나눠줘야지만 나는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 너가 2라고 했으니까 너가 4가 돼야 되겠죠? 분산이니까. 요렇게 식이 일단 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y1부터 y6이죠. y6까지 더한 게 6으로 나누면 그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3짜리인 거잖아. 그러면 다시 y1에서 6의 제곱을 빼고 땡땡땡 y6에서 또 6의 제곱을 빼고 6을 빼고 제곱하고 너를 이번에는 5로 나눈 게 9가 되려.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하시면 정확히 여러분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x1의 제곱부터 x4의 제곱의 합까지 구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y1의 제곱부터 y6의 제곱의 합까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둘을 내가 합친다고 칩시다. 일단 둘의 평균은 어렵지 않아요.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20, 너가 36 나와서 56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5.6이 되겠죠? 5.6? 5.6이 평균이에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전체 크기의 표본 평균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럼 걔는 그냥 5.6이 되는 거고 걔는 쉽고, 근데 문제는 표준 편차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표본 편차를 식을 써볼게.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x1 빼기 너가 5.6이니까 2분의 아니지 5.6이니까 5.6이라 썼다. 너의 제곱 y 6 빼기 5.6의 제곱을 얼마로 나눠주는 걸 구하고 싶어요? 9로 나눠야죠. 내가 다시 구하고 싶은 거는 표본의 분산을 이용해서 편차를 구할 거예요. 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S제곱이에요. 이 상태예요. 그냥 여러분이 저거 계산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뭐가 나오냐면 이거 S1 제곱들은 다 나오지. 그죠? X1부터 X4의 제곱까지 합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건 보이죠? 내가 이걸 아니까. 이거 어차피 묶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한 줄만 써줄게. X1의 제곱부터 X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 곱하기 X1부터 X4까지 합이 되죠. 왜냐면 너가 마이너스 10X1 다시 더하기 5의 제곱이 몇 개냐면 너가 4개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거 맞죠? 그거를 3으로 나눈 게 4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요 값을 알죠. 이게 20이잖아. 그럼 너에다가 너를 빼고 3으로 나눈 게 너가 낸다는 얘기는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이거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값이죠. 야, 근데 여기서도 그럼 y1부터 y6까지 합이 나오겠니?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전개하시면 x1의 제곱부터 x4의 제곱이랑 y1의 제곱부터 y4의 제곱까지만 구할 수 있으면 되죠. 왜? x1부터 x4의 합이랑 y1부터 y6의 합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존나게 귀찮죠.
이게 존나게 귀찮아요. 전개해서 하려면.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그 식을. 그냥 어떻게 한다? 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식을 이용해서 할 건데 자, 나는 뭘 구할 거냐면 먼저 x1에 x의 제곱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구합시다. 2의 x제곱을 구할게요. 너에서 너의 제곱을 뺀 게 원래 분산이죠. 근데 이 분산이라는 거는 전체를 마지막에 n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린 저기서 n분의 1로 나눴죠. 그죠? 그러면 너와 이 s제곱의 관계는 너와 너의 s제곱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얘는 편차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거고 얘는 편차제곱의 합을 n으로 나눈 거거든. 즉 너에다가 n분의 n-1을 곱하면 되죠. 맞아요? 정확히 너가 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해서 이렇게 쓴다 그냥.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2의 x제곱 쓰고 그냥 너는 너의 제곱 평균의 제곱 넘어가서 더하면 25 너가 더하기 n분의 n-1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s제곱이니까 16인가요? 이게 나와요. 여기 제곱의 합이 되게 쉽게 나온다고. 그럼 이거에다가 양변에 곱하기 항의 개수가 지금 4개란 말이야. 4를 한 게 바로 뭐냐면 x1의 제곱부터 x4의 제곱까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금방금방 나온다고. 그 다음에 y1부터 y6의 제곱까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겠죠. 걔네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x부터 y까지 즉 z들의 제곱의 합이 나와요. 그거를 내가 다시 10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냐면 2의 z제곱이 나옵니다. 2의 z제곱을 내가 구했지. 이건 지금 구한 거야. 이거에서 빼기 다시 5.6의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으니까 얘는 분산이 나오는데 그 분산은 분명히 뭐였냐면 n분의 n-니까 10분의 9 s의 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구해서 끝난다고. 다 쓰려면 존나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 요건데 답지에서는 이걸로 풀었어요. 그냥 요거에다가 요거 해서 그래서 2개 가지고 이거 제곱의 합 구해놓고 여기서 또 제곱의 합 구해놓고 이거 존나 전개식 한 다음에 제곱의 합 마이너스 2 곱하기 5.6 x1부터 y6까지 다 묶어가지고 곱한 다음에 그 5.6 제곱해가지고 다시 또 더하고 그걸 또 9로 나눠가지고 이걸 계산을 했는데 요걸 알고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만큼 요걸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한다. 응? 라지 x는 그냥 얘네를 의미한 거예요. 얘네. 요거 4개. 얘는 편의상 그냥 라지 x, 라지 y. 그 다음에 요걸 합친 변수를 그냥 z라고 놓은 거예요. 이게 다 섞은 거예요, z.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얘가 또 하필 휘문 기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는데도 풀어보라고 하면 아마 계산이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꼭 한 번쯤 해보고 정확한 답을 한번 내보세요. 나는 이 표본 분산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29번. 자, 양계장이죠, 양계장. 너의 양계장에서 나온 계란. 노른자의 무게는 평균이 1.6, 표준 편차가 4g이래. 왜 갑자기 노른자만 쟀죠? 근데 달걀 4개를 이미 추출할 때 이 새끼 헬창인가 보다. 그죠? 헬창이기 때문에 노른자를 분리한 거예요, 흰자랑. 노른자만 흰자만 쳐먹으려고. 자, 근데 노른자의 무게를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너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표본 평균의 제곱 더하기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x라는 거는 16에 4를 따라가면 4개를 가지고 추출했다면 x바라는 거는 16에 2를 따라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 자리 16 들어가고 여기 4 들어가고 이 끝이죠? n분의 n-1 표본 평균의 분포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과 표준 편차가 아니라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지금 전혀 달라요.
표본 우리가 했던 거는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였다면 용어가 전혀 다릅니다. 잘 보세요. 얘는 중간에 x바가 들어간다는 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인 거죠. 그죠? 얘는 요거고 얘가 그냥 요거예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너와 너는 관련이 없고 근데 얘는 뭐 대신에 갖다 쓰냐면 요거 대신 갖다 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너에서 너로 곱하기 n분의 1 그래서 이제 얘를 표현한 방식이 있긴 한데 그래서 표본 분산을 직접 계산할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n분의 1을 쓰지 않습니다.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예요. 애초에 이게 되게 좀 처음에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더욱이 왜 헷갈리냐면 이 내신 기출 문제가 아니고서는 표본 분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까다롭게 다루지 않아요. 수능에 나왔겠니? 저도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문제집에도 저도 없는데 내신에는 이쪽에서는 깨알같이 낸다는 거지. 재밌게도 교과서에도 있어요. 여러분 금성 교과서에서도 표본을 딱딱딱딱 6개 자료 그냥 줘놓고 이거에 표본 분산과 표본 평균 구해라. 그냥 이런 문제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거를 정확하게 교육과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내는 건 맞고 난 오히려 이런 거를 n-1 나오는 거를 수능에도 차라리 냈으면 좋겠어. 이럴 거면 차라리. 근데 시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차라리 냈으면 좋겠어요. 내고서 이런 거를 29번에다 갖다 하나 발라 넣든지 뭐 이상한 병신 같은 21번 같은 거 내지 말고 21번 존나 황당하게 야 21번 중학생도 풀 수 있는 게 나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원을 딱 한 번 정도 들었으면 중학교 때 선행 앵간히 하고 나 중학교 때 공부 좀 잘한다 소리 들은 애들은 21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다니까 이번에. 나중에 보세요. 되게 황당합니다. 21번이 가장 어려운 객관식이어야 하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0번. 자,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중 100명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줬죠. 자, 보세요. 100명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정확히 뭐냐면 이 100명의 표본에 대한 평균과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인 거예요. 즉, 이게 바로 표본 표준 편차예요. 지금 25점 자체가 S예요, S. 근데 그 S를 뭐 대신 갖다 쓰냐면 시그마 대신 갖다 쓴다고. 모 표준 편차 대신 갖다 써요. 근데 그 모 표준 편차 대신 갖다 쓴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야만 하죠. 그 조건이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충분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100명 정도면. 네. 그러니까 한 3명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100명 정도면 많구나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25명도 그냥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애매하게 주지 않는다고. 야 12명 많을까 적을까 이지랄 하진 않는다고. 그만 그렇게 낫네요. 그냥 상식선에서 냅니다. 상식선에서. 그래서 뭐 너의 신뢰 구간을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가지를 주겠다는 거야. X반은 너가 60이고 S는 원래 15인데 너를 뭐 대신 갖다 쓰냐면 시그마 대신 갖다 쓸 거고 N값은 표본의 크기니까 100이고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내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에 해당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만들어내겠죠. 너가 10분의 15니까 2분의 3인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너의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표본 평균에서 너에다가 신뢰 상수를 곱해서 뺀 거였죠. 근데 95%에 해당 1.96이네. 1.96 곱하기 2분의 3부터 60에다가 더하기 1.96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는 뭐 나오겠죠?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고 너가 2보다 3보다 조금 작으니까 67점 얼마부터네? 68부터 62까지네. 그죠? 68부터 62까지가 5개인가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37번 볼게요. 37, 61. 자, 얘도 역시 야, 이것도 역시 내신 기출 문제고 역시 제곱의 합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건데 일단은 볼게요. 1부터 36까지 다 더한 게 72니까 너의 평균 자체가 2가 돼요. 그죠? 그래서 표본에 대한 변수를 그냥 뭐 x 라고 한다면
아니 x로 두면 약간 그런데 x는 보통 모집단을 따라가는데 어쨌거나 표본 평균 2에 x바가 지금 2가 되고 그 다음에 너를 제곱의 합을 한 것들이 이제 179인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a1의 제곱부터 a36의 제곱까지가 요 합이 정확히 179인데 나는 이거에다가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a1 빼기 2의 제곱 a36 빼기 2의 제곱 너 나누기 35를 하고 싶어요. 얘가 얼마인지 찾고 싶은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표본 분산이 돼요. 표본 분산에서 나는 표본 표준 편차를 찾고 그거에서 다시 모표준 편차 대신 갖다 쓰고 다시 루트 n을 나누어서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리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요 부분을 계산을 할 때 근데 그냥 아까 식 가지고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식 요거 써줄게. 2에 그냥 편의상 여기서의 변수 자체를 그냥 x라고 할게요. 일단 어차피 모집단 변수는 x는 아니지만 표본이라는 그 녀석 안에서 그 표본에 대한 자료를 그냥 x라고 놓는다면 2의 x 제곱에서 2의 x의 제곱을 빼면 너가 뭐였냐면 그냥 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n분의 n-1 s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 자리에 넣는다고. 이 식에다가. 근데 이게 얼마야? 너는 36분의 179고 너는 요거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36분의 35 곱하기 s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이 쉽다고. 이 방식이 개념책이다. 이 방식이 쉽다고. 36 곱하세요. 35다. 이 뺀 게 35가 나? 네. 그럼 S는 1. 아름답죠? 그래서 이게 딱 나오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6분의 1로 갖다 쓴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너가 표본 평균이 2죠? 그럼 2부터 빼기 실내상수 곱하기 너잖아. 실내상수가 근데 2잖아. 그럼 빼기 3분의 1부터 2 더하기 3분의 1까지 이렇게 됐죠? 37번도 이제 표본 분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괜찮은 문제. 근데 요거를 쓰면 되게 깔끔해요. 사실 직접 이거 전개식 하려고 하면 너무 귀찮단 말이야. 계산도 귀찮고. 마지막 61번. 오늘 숙제까지 했는데도 빠른데? 금방 하겠는걸? 일단은 1번은 요거 자체의 평균과 분산이 각각 0이랑 1이 되도록 하는 거를 증명하는 서술형이 간간히 나오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증명 자체를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를 너라고 했을 때 그때 너의 평균이 뭐 이렇게 나오죠? 너가 2의 시그마 분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너는 시그마 분의 1에 너가 2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1에 m인데 너가 이제 0이 되더라. 너랑 같으니까. 그 다음에 너의 분산은 너를 어떻게 썼냐면 분산의 x 너 빼기 시그마 분의 m 너는 시그마 제곱분의 v x인데 그래서 1이 되더라. 이 정도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 바가 있고 얘는 작년에 중동 서술형으로 이제 간단하게 나왔어요. 근데 뭐 여러 개 학교에서 이제 간간히 그냥 쿨타임 되면 한 번씩 내는 그런 문제고 가볍게 요새 서술형 워낙 쉬우니까 이 정도는 그냥 쭉쭉쭉 적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 표준 편차를 묻는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적어 주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얘가 이제 절대값 분의 1 곱하기, 근데 얘가 0보다 크니까 이 정도는 적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같은 부분들, 이런 거. 그래서 원래 요거 있었죠?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절대값 a분의 1 시그마 x였던 거. 그래서 요 정도 증명은 이제 절대값 부분, 기호 요런 데서 1점 정도 감점될 수 있으니까 혹시 나오면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응? 아, 절대값 a구나. 미안. 쏘리.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2번이 이제 이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의 시험 범위 자체가 ax 플러스 b꼴부터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한 문제 정도는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x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각각 이와 같을 때 너의 새로운 확률 변수 t를 a 곱하기 너 더하기 b로 정했대. 평균이 100점, 표준 편차가 20점이 되도록 하는 a, b의 값을 구해봐라. 2번은 사실은 서술형이 아니라면 요거를 쓰는 게 편하겠죠. 너를 그냥 y라는 거를 이렇게 두시면, 요걸로 두시면 t는 ay 플러스 b가 돼요. 근데 y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각각 1과 0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t의 평균은 a 더하기 b가 되고, 다음에 너의 표준 편차는 절대값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1이죠?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면 된다. a 값은 양수라고 줬죠? 그래서 a가 20이 되고, 대입하시면 b 값이 80이 되겠죠. 간단하게 나온다. 넘어가서 한번 문제 어렵진 않은데 간단하게만 보시면, 5개의 제품 중에서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이 2개 있는 상황이고,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근데 불량품의 개수 자체를 확률 변수 x라고 놨을 때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시험 범위에 ax 플러스 b꼴의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앞에서 그냥 맨 앞에 확률 분포 처음에 나오는 모든 확률 분포 문제를 다 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걸 다 내도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 이런 것만 그냥 5x 빼기 4의 평균과 분산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 한 줄만 써주면 그냥 앞에서 나왔던 어떤 문제라도 이제 비슷하게 출제를 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 앞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5개 중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2가 될 거고, 불량품의 개수는 0개부터 2개까지겠죠? 그래서 x에 대한 확률을 써주시고, 전체 52니까 10분의 빵개라는 거는 정상 중에 2개 나오는 거죠. 3가지죠? 그럼 너가 1가지죠? 넌 나머지 6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요거 가지고 x의 평균과 분산 나오고, x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5x 빼기 4의 평균과 분산을 이제 구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면 된다. 굉장히 쉽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식 정리하시면 a에 관한 2차식이 나오는데 되게 간단해요. 보시면 너의 최대값을 다음 순서에 따라서 구해달라고 했고, a가 이와 같은 범위에 있죠. 그러면 너의 분산을 먼저 쓸게. 분산 x는 제곱의 평균인 2a 플러스 3에서 평균의 제곱인 a제곱을 뺀 형태예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표준 편차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분산은 표현했고, 분산의 최소가 나오겠죠. 그때 요거 너가 최대이면 최대일 때 너의 표준 편차 역시 너는 2배의 너가 되면서 너도 최대가 되죠. 근데 얘는 A 입장에서는 A가 1에서 최대죠. 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A의 범위를 줬으니까 최대 최소뿐만 아니라 최대뿐만 아니라 최소값도 사실은 구할 수 있죠. 이거 인수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나요? 인수분해는 안 되나요? 인수분해는 안 되네.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여기가 1이 여기 있고 범위가 마일부터 3까지죠. 마일 3까지. 서로 대칭이죠? 그러니까 각각 마일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최소랑 최대값이 나오겠다. 마일 같은 걸 대입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마일을 근데 대입을 하면 분산이 음수 나오지 않나요 이거? 그래서 분산이 음수가 나와요. 1 대입해서 얼마 나오냐면 1 대입하면 더하기 3. 뭐가 거지같이 나오네? 잘못 썼죠? 미안. 그럼 마일 들어가면 0 나오나요? 0? 그죠? 마일 들어갔을 때 0, 1 들어갔을 때가 4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4일 때 루트 시움 2, 그럼 너는 최대가 4가 된다. 그래서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서 조금 특이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형태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풀면 되는데 눈으로 풀 때 요 세 가지 자료 간의 관계만 볼게요. 먼저 자료의 개수는 일단 서로 다 똑같아요. 자료의 개수는 다 10개씩 존재하죠. 그죠? 근데 나번이랑 다번은 나번은 홀수 번째, 다번은 짝수 번째라고 한다면 각각의 확률 변수를 x, y, z라고 했을 때 y와 z 간의 어떤 관계가 있죠. 그죠? y와 z는 정확히 y에다가 1씩 더한 게 다 z가 돼요. 맞죠? 즉 z는 y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니까 z랑 y는 분산이 서로 같겠죠? 그죠? 근데 가번이랑 나번은 보시면 자료가 총 10개인데 나번은 많이 흩어져 있고 가번은 간격이 좁죠. 많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분산이 가가 더 작겠죠. 그래서 가가 작고 나랑 다는 서로 똑같더라.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 정도 그냥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판단을 해서 풀어내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일단 이항분포 6번, 7번은 워낙 문제가 기초적이라서 별로 어렵지 않죠. 설명을 안 할게요. 여러분이 직접 풀어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고. 넘어가서 8번이 이제 재밌는데, 자, 이 세 명의 대화를 보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제 뭐 질문에 대답해 달래. 한 개의 주사위를 30번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온 횟수가 5일 확률과 한 개의 주사위를 60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온 횟수가 정확히 10일 확률이 같을까를 이제 물어보고 있고, 약간 기적의 수학자죠? 기적의 수학자. 이 논리를 확장하다 보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6만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정확하게 1000번 나올 확률도 똑같아야 되겠죠. 6분의 1이니까. 개소리죠. 이거 한없이 넓히다 보면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하고 그때 확률은 어디로 가냐면 사실은 1로 가요. 한 점에서의 확률은 1이래. 0으로 나가요. 0으로. 확률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횟수를 시행을 많이 하면. 동전도 마찬가지지. 동전 하나를 예를 들어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동전을 5만 개를 던져서 앞면이 정확하게 하필이면 2만 5천 개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뭐 시발이 말이 되니? 그래서 그냥 다 틀렸다. 그래서 요 연서만 약간 공부하는 애죠. 야, 그게 같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같니? 멍청이들아. 그래서 넘어갈게요. 9번 어렵지 않고 10번 말로써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직선 뭐에 대해 대칭이죠? x는 m이죠. 평균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직선이기 때문에 함수로 x는 m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점근선은 y는요. x축이 됐건 y는 0이 됐건. 그 다음에 함수 fx는 x값이 평균 m일 때 최대값을 갖고 너와 너 사이의 넓이는 항상 1이고 그게 확률이었고 m값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의 값이 어떻게 되면 커지면 그죠? 너는 곡선이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지는 거고 만약에 표준 편차의 값이 일정할 때 너의 함수값이 변한다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동그라미 모양은 같다. 곡선의 모양은 표준 편차를 따라간다. 쉽죠? 11번 한 번만 풀어볼까요? 11번. 어렵지는 않은데 오늘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오늘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좋아요. 뭐 서술형 8개니까 뭐 천천히 풀면 되겠지. 37번까지니까 이걸 싹 다 풀고
한 4시 반이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럼 서술형 풀면 5시에서 5시 반 사이 끝나겠다. 근데 서술형이 별로 안 어려워요. 이쪽 단원 자체가 별로 안 어려워서. 어려운가? 아니, 별로 안 어려워요. 이번에 가형 수능에 그거 나왔다? 그 이항분포에서 왜 뭐 몇 점, 뭐 주사위 뭐가 나오면 몇 점 얻고 가형에서 나왔어요. 나형에서는 안 나왔고. 그 아무튼 왜 좌표축 막 x 좌표로 이만큼, y 좌표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뭐 좌표에 기대값 구하고 약간 이런 문제 있지. 이항분포 문제. 그래서 그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에. 좀 오랜만에 나왔어요. 지금 올해까지는 가형이 확통을 봐요. 내년부터 확통을 안 보는 거고. 나형 29번이 가형 18번인가 그랬어요. 17번인가 18번인가. 자, 볼게요. 정원이 30명인 대학에 수시 모집 150명 응시를 했고, 근데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줬죠. 모집 정원의 1.5배를 1차 합격자로 선발 밑줄. 그러면 몇 명을 1차 선발로 하는 거냐면 45명이 1차 선발인 거죠. 45명. 그때 1차 합격자가 되려면 총점을 몇 점 이상 받아야 되겠는가. 자, 그럼 나는 150명 중에서 상위 90명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죠? 아니, 90명, 45명. 요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약분을 할까요? 이거를 3 나누면 50분의 15. 너는 상위 0.3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치상 어디 있으면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자리가 0.3. 근데 보니까 0.52가 너지? 근데 얘는 어디서냐면 표준정규 분포에서는 여기야. 근데 우리 분포는 표준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 x라는 건 뭘 따라가냐면 평균이 84고 표준 편차가 7자리를 따라가죠. 이렇게. 그럼 이 0.52라는 게 표준화가 뭔가를 표준화해서 0.52가 된 거니까 다시 너를 역표준화하면 곱하기 7을 하고 더하기 84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7 곱하면 3.64에다가 더하니까 87.64가 되겠죠. 요게 이제 합격하는 최저점이 되겠다. 요런 거 이제 뭐 나올 만하죠. 다음에 12번 뭐 간단하고 각각 넓이가 모두 같대. 각각 표준화해서 서로 같아지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3의 2의 제곱, 너는 0의 2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는 같고 평균만 다른 거니까 크기가 요 선분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럼 4니까 너도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네모는 4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표준 편차가 1로 바뀌었어요. 표준 편차 1로 바뀌면 원래 4짜리가 2일 때 4잖아. 그럼 표준화를 하면 2로 나누면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2에 해당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4, 두 번째 네모는 2가 되더라. 각각 표준화해서 보시면 된다. 굉장히 간단하고 13, 14 쉽죠? 넘어갈게요. 뭐 다 풀어줘도 되는데 되게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많고 교과서는. 근데 직접 꼭 풀어보세요. 그 대신. 확률 변수 x 너도 마찬가지 0.028인데 이거 표가 없거든? 표 없으면 그냥 앞장 같은 거 보세요. 바로 앞장에 있는 13번부터 17번까지 이 표 쓰는 거구나. 그래서 앞장 가지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간단하고 16번도 똑같고 뭐 기본 이항분포라서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이 다 풀 거예요. 17번 볼게요. 17번. 자, 배중이와 희경인데 이거 처음 해봤을 때 배충인 줄 알았습니다. 일배충인 줄 알았고 아니 대체 이름이 배중인가 뭐죠? 뭘까요? 무슨 생각이죠? 그죠? 실제로 있는 이름이라면 학교에서 존나 놀림 당하겠죠? 누가 봐도 별명은 일배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고. 자, 근데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이와 같은데 이제 얘가 30번 이상 이길 확률을
구해달래. 그래서 항상 한 번의 시행에서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는 가위 냈을 때 얘는 보를 내야 되고, 바위 내면 얘가 가위 내야 되고, 보 내면 바위 내야 되고, 각각을 곱해서 더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분모를 16분의 1, 16으로 통분을 할게요. 처음부터 16으로 통분을 하시면 가위 낼 때 보 내는 게 1 곱하기 1, 바위 낼 때 가위 내는 게 얼마야? 너가 4 곱하기 4인가? 그죠? 16분에 그러니까 2 곱하기 2. 그죠? 그 다음에 보냈을 때 바위 되는 거니까 또 다시 1. 요거 맞죠? 요게 바로 한 번 이길 확률 P가 돼요. 16분의 6이니까 나눠주면 8분의 3이 되겠죠. 근데 너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걸 따라가는 거죠. 너의 여기를 뭐 이렇게 주겠죠? 수행한 횟수가 60번. 근데 8분의 3 이렇게. 이거 맞나요? 이걸 가지고 이제 30번 이상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이 원래 이거 표준화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표준화하려고 봤더니 평균과 표준 편차가 버러지 같이 나오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야지 뭐. 한번 볼까요? 곱하면 얼마 나오죠? 8로 나누면 2분의 45. 너의 다시 너를 곱하면 5. 근데 이게 딱 8분의 5를 곱하면 16분의 5. 이렇게 딱 깔끔하게 나오고, 이제 30 가지고 표준화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30 빼기 2분의 45 나누기 4분의 15. Z는 커 나갔다.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뭐 나오겠죠? 계산은 약간 더럽죠. 자, 그래서 요 17번을 만약에 내가 변형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변형을 할 것 같냐면, 차라리 뭔가 요 확률 자리 있지, 봐봐. 난 요런 걸 변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렇게 변형할게요. 너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있고, 가위바위보. 너를 A, B, 2분의 1. 예컨대 이렇게 확률 이렇게 줘놓고, 그 다음에 너에 대한 이항분포로 무슨 뭐 X가 너가 예를 들어 20회 이상 승리할 확률이 뭐 0.8734다. 뭐 이렇게 줘놓고 그랬을 때 A 값을 구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찮아지죠. 그럼 여러분이 확률을 A, B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너 곱하기 너랑 너 곱하기 너랑 너 곱하기 너랑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더해서 P가 A, B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 놓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요걸 알면 표준화되기 이전에 얘가 나오겠죠. 이게 나오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요 확률 자리가 나온다고, P 자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플러스 B 식으로 표현한 거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겠다. 이러면 되게 껄끄러워요. 어쨌거나 식 자체가 확률이 한 번에 안 나오잖아. 확률이 나왔잖아요. 확률이 나오고 분포가 나오고 항상 정방향이 쉽고 결론을 주고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여러분 이제 문제들 보면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염두에는 두시고, 그 다음에 18번 뭐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볼까요? 그냥 미래를 여는 수학 양자역학인데, 영어로 퀀텀 피직스, 그죠? 뭔 소릴까요? 나오면은 좀 100원짜리를 크게 하면 한 개의 고에너지 입자를 발자했을 때 입자가 원자핵과 충돌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N개일 때는 그 확률 충돌한 X를 이항분포 너를 따라간대. 근데 그걸 가지고 원자핵의 크기를 추측할 수 있대요. 실험이 반복될수록 그럴 수 있대.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갖고 하면 원자핵 크기를 A라고 한다면 모든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의 합이 뭐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몇 개야 이거? 원자핵이 10의 20승 10의 20승 A가 되겠죠? 10의 20승 A. 근데 이거를 비문학 느낌이긴 한데
근데 봐봐.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의 합이 10의 20승 A라는 게 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얘를 아주 얇은 층으로 이제 한 개의 원자핵 위에 다른 원자핵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대요. 그래서 평면 위에 원 모양의 원자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리하대. 그러니까 그냥 n개 곱하면 된다고.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 공간상에서 원자핵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앞에서 맞으면 뒤에는 안 맞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편의상 이제 1차원 쭉 평면에 이제 펼쳐져 있다는 형태로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크기 합 2개 곱해서 하겠다는 거고. 근데 10의 15승계 중에서 10의 5승계가 충돌했으니까 통계적 확률 자체가 10의 얼마야? 5승분의 1이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죠. 너분의 너잖아. 10의 15승분의 10의 5승. 아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다.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럼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면 너가 충돌할 확률이랑 전체 표적판의 크기에서 원자핵이 차지하는 크기의 비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값이 나온다고. 즉 무슨 얘기냐면 10의 20승 A랑 뭐가 같아야 되냐면 어디 갔어? P 곱하기 즉 10의 마이너스 10승 곱하기 1 얘가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가 차지하는 전체 크기고 원자핵 크기 합 근데 이쪽이 뭐냐면 너가 충돌할 확률이에요. 충돌 확률. 얘가 전체 표적판 넓이에요. 표적판 크기. 표적판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이제 A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A는 10의 마이너스 30승. 그거 하는 건가 봐. 근데 너를 이번에는 N 값이 충분히 크면 너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대. 그래서 10의 30승계를 표적판에 발사한다면 너의 입자의 개수는 평균이 너이고 분산이 너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럼 이제 식 쓰면 되죠? 애초에 확률 자체가 충돌할 확률이 얘가 P거든? 그죠? 근데 10의 30승계니까 B 10의 30승에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된다고 그냥. X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너 곱한 게 평균, 너너에다가 1 빼기 너 곱한 게 다시 분산 해갖고 정규분포를 뭐 표현할 수 있다. 그냥 식으로만 쓰시면 되니까. 이런 비문학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국어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자, 19번. 다음 조사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중에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말하시오. 이게 이제 나는 야심차게 그때 작년에도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휴문에서는 안 냈어요. 안 냈고 다른 학교에서는 근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풀었을 때 한 문제 있었죠. 그 전수랑 표본 어느 게 합당한지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뭐 간간히 나오기도 합니다. 가볍게만.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배터리의 수명조사. 야, 전수조사라는 건 뭐냐면 다 써봐야 돼요. 근데 수명이잖아. 그럼 내가 이 회사에 있는 배터리를 다 써야 돼요. 미친놈이죠. 이거 내가 수명 조사하겠다고 다 써버렸어. 무슨 미친놈이죠 이게?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어느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니까 비율인 건데 얘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내가 조사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만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등학생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이거 어떻게 다 조사해? 그죠? 굉장히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역시 건전지 수명 표본조사. 근데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 수학 성적의 평균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표본조사 한다고? 표본조사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표본조사 그렇게 꼴린 대로 하면 안 될 텐데. 그거는 몇 반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평균이. 그래서 4번은 아니에요. 4번은 아니고 4번은 이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전수조사 하는 게 19번에 2번 그 다음에 4번 정도 20번에 4번 정도만 2개만 전수조사 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모호한 점이 있어. 약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딱 깔끔하진 않아요. 야 이건 무조건 전수조사지. 뭐 배터리 같은 건 당연히 표본조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기말고사 수학 성적의 평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성적의 평균이 아니라 그냥 어느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수학 성적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를 표본 조사하면 좋지 않죠? 그죠? 그냥 대충 너네 그럼 다 30점에 이지랄하고서 아무나 약간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전수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평균 같은 건 사실은 필요하다면 뭐 표본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등급 때문에는 정확한 그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쿠키 한 개의 무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근데 64개의 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 평균에 대한 분포에 대한 얘기고 굉장히 쉽죠. 뭐 어떻게 하면 돼? 200에 16인데 16을 8로 나눠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200에 2를 따라간 녀석을 가지고 그럼 200을 빼서 2 나누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죠. 그래서 마일부터 1까지. 근데 이거 보면 간간히 표가 없는 게 있어. 표가 없는 거는 그냥 옆에 거 표 보고 그냥 대충 하세요. 이게 표가 막 누락이 됐더라고. 넘어갈게요. 자, 22번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문제. 교과서에 있다는 바로 그 표본 분산 문제. 직접 구하는 문제. 있어요, 이게. 그래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 구하시오. 자, 다 더해서 5 나누면 5 나누는 거 뻔하죠? 근데 표본 분산을 구하려면 하나씩 다 빼서 표본 평균의 요 편차 제곱을 다 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4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1에서 5 빼면 얼마? 16 제곱하면 그 다음에 너 빼면 4인가? 그럼 20 더하면 40이죠. 그 40이 편차 제곱의 합인데 40을 4로 나눠서 분산은 10이 된다. 40을 5로 나누면 깔끔하게 분산이 8이 되거든. 그래서 8로 오답 내기가 되게 좋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조심해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3번은 요걸 가지고 이제 원래 분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냥 원래 분포 X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야. 4, 5, 6, 7이 각각 80, 60, 40, 20 들어있는데 그러면 4, 5, 6, 7이 각각 나올 확률이 있죠.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이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과 분산을 구했다면 크기가 64짜리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간단한 문제, 어렵지 않죠. 문제들이 다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어려운 게 많다고? 이거 다 똑같아요. 단원 평가 단원 평가 문제 맨 뒤에 있어요. 어려워. 단원 평가 문제 어렵다고? 아, 일단 풀 거예요. 자, 24번 한번 풀어보세요. 24번. 뭐라고? 뭐래? 뭐랬냐, 지 잘 씹혔다. 어. 아프네요. 다 풀어요. 근데 연습 문제가 있어요, 뒤에. 아 진짜. 37번까지고 끝인데? 오 그러네. 24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 금방 끝날 거야. 유영아 많이 졸립니? 창문 열어줄까? 졸리면? 창문 열면 좀 잠이 깨지 않을까? 풀어봐. 이것도 중요하다고. 24번 풀어. 쌤 낸다고 한 페이지가 있는데. 그래? 뭔데? 책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원 평가인지 아니면 뭐. 확인 문제 이 페이지에서 냈다고 했어요. 그래? 저희 또 이제 직보? 일요일. 너네가 월요일이 저거잖아. 네. 일요일 날 해야지 뭐. 일요일 날도 4시 하지 뭐. 4시? 4시, 8시. 토요일에 하는 거. 같이 언제 하는 일요일 4시. 내일? 일요일. 적어놔야지 이런 거. 내일 안 하죠. 왜 내일 해? 시험이 다 다음 주인데. 다음 주인데? 아이, 확통은 다 다음 주야, 이 자식아. 수투는요? 수투는 씨, 다음 주 화요일이 직보고. 시험 금요일에 끝나. 시험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아, 지랄. 야, 너네 월요일 날 그거랑 확통이랑 뭐 같이 보니? 세계지. 세지? 윤사? 인사 첫날이에요. 세지? 세지? 야, 세계지리 직보는 없을 거 아니야. 네 없어. 그럼 지가 알아서 공부할 거 아니야. 그럼 4시, 8시 할게요, 그냥. 아 그래. 다 팔합시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일만 다. 자, 볼게요. 24번 볼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의 총 용량은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60ml짜리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우유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을 했고
그때 너의 확률이 이와 같대. 그때 n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일단 얘는 원래 x 자체가 따라가기를 1000에 60을 따라가죠. 근데 n개짜리를 뽑았어.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이걸 따라가겠지. 1000에 루트 n분의 60의 제곱. 저 N 꼭 써줘야 돼요. 어디 뭐? 이거? 이게 정조분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써주셔야 돼요. 저게 n인지 b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때 확률을 한 개를 줬습니다. 너가 970부터 1030까지. 너가 정확히 0.9544래요. 근데 보니까 정 가운데에 1000이 있거든? 너와 너의 정 가운데 1000이 있잖아. 그럼 얘는 그림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대칭이에요. 1000, 970, 1030 맞죠? 근데 너를 표준화를 했다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0으로 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대칭적으로 올 거라고? 근데 0.9544는 2.0에 해당한 477 2의 2배죠? 그러니까 너가 마이너스 2고 너가 2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즉 결론 1030에서 평균인 1000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이 정확히 2가 되면 되죠. 대입하시면 나온다. 쉽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런 것도 사실 뭐 25번 그냥 막 그렇게 써놨는데 그냥 되게 쉽죠.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이렇게 생겼대. 자, 신뢰 구간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랑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하는 문제는 좀 풀이가 좀 다른데, 신뢰 구간은 여러분한테 줬다는 건 항상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어요. 양쪽을 더한 식이랑 양쪽을 뺀 식,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에다가 요거 한 거랑 너에다가 이걸 더한 거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쪽을 더하시면 항상 이게 나와요. 양쪽을 빼시면 항상 이게 나오죠. 졸라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두 개를 먼저 더해 봅시다.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요? 39 더하기 45인가? 84. 84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x바가 42가 나오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네? 그러네. 근데 이게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뺄게요. 너가 빼면 얼마 나오냐면 7.84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알파 퍼센트를 구해달라고 했고, 알파 퍼센트는 요 신뢰상수 K와 관련돼 있죠. 근데 요 시그마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요게 뭐가 돼야 되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5분의 10이라서 2가 돼야 돼요. 그럼 결론 K는 4로 나눠주면 되죠. 4로 나누면 1.96이 나온대. 그럼 1.96에 해당하는 요 알파 값은 얼마였냐면 95%였죠. 그죠? 1.96까지가 맨날 0.47호였으니까 이렇게 구한다. 26번 쉽죠? 그 다음에 27번도 뭐 어렵지 않고. 뭘 풀지? 풀 게 없다. 바로 서술이야. 28번이 아니, 뒤에 게 좀 어려워요. 28번이 이제 다시 추출했더니 조사했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줬다. 야, 이게 서술형에서 이런 게 출제가 되면 여러분이 조금 엄밀하게 봐줘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 평균이 표본 평균인 거고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예요. 그죠? 근데 표본 표준 편차가 원래 8이고 그걸 S라고 쓰는데 거기다 밑에 한 줄 이런 거 써줘야 된다고. 이때 표본의 크기가 뭐 크기 때문에 너를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인 8을 갖다가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한 줄 정도 쓰는 게 이제 서술형에서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시그마가 8이 되고 8을 다시 루트 n으로 나눠주면 실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이 객관식을 풀 때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8이니까 이게 모 표준 편차인가 보다 하고 그냥 64 나눠
루트 씌워가지고 나눠서 푸는데 서술형을 푼다면 당연히 원래는 얘가 표본 표준 편차인데 모표준 편차를 갖다 쓰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가 좀 크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64는 좀 크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거 가지고 추정하시면 그냥 되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29번이 약간 다르니까 한번 볼까? 자, 어느 분식점에서 판매하는 떡볶이의 열량에 대한 얘기고 갑자기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떡볶이 열량이 근데 N그릇을 이미 추출을 했어요. 진짜 할 일 없죠? 자, 근데 평균이 150에 표준 편차가 12래. 너의 떡볶이 열량의 평균 M 킬로칼로리를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이와 같을 때 너 N이랑 알파 값을 구해봐라. 알파는 지금 오른쪽 부분이죠. 즉 X바 빼기 신뢰 상수 K니까 잠깐만 X바도 150이잖아. 15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2죠. 루트 N분의 12. 요 12는 역시 뭘로 쓰인 거냐면 이제 원래는 표본 표준 편차인데 모 표준 편차 대신 갖다 쓰고 있는 거죠. 모르죠.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N값이 좀 큰 게 나오겠지 뭐. 그냥 구했더니 N이 뭐 4 이렇게 나오겠니? 그냥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146.8이래요. 자, 이거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일단 150을 빼면 3.92는 너를 약분을 하면 루트 n분의 12이기 때문에 루트 n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6이 돼야 돼서 n은 36이 돼요. 36그릇이면 그래도 뭐 제법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량은 도대체 어떻게 조사하는 걸까?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 야, 열량은 어떻게 조사하는 거죠? 매기는 거. 먹어봐야죠. 먹어봐. 찍어보고.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열량을 조사한다. 수도 있잖아요. 자, 헬창 열량은 어떻게 조사할까요? 그래? 성분으로 조사할까 그냥? 단백질 몇 그램당 얼마? 사람 먹게 한다면 피 뽑는 거 아니야? 사람 먹게 한 다음에 피 뽑는다. 정말 개소리고. 불 붙여서 태우는 거야. 연령이랑 계산해서 하는 거야. 그래? 그런 거야? 야, 그러면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의 열량은 우리 집 태워본다. 잘 모르겠네.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태워야 되죠? 그러면? 과자는 태워서 하는 거. 과자를 왜 태워? 연량 측정한다고 먹어야지 이걸 왜 태워? 오케이. 표시 안 하면 계산한다고 소비자가. 자, 그래서 n 값을 구했고 n 값을 구했으면 알파 값도 구할 수 있죠? 요거에다가 더하기 다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2 요걸 하면 되는데 알파 값은 사실은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까 너에서 너를 뺀 게 너 넘어간 게 그 차이가 3.92였단 말이야. 3.91을 여기다 더해주는 편이 편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30번 요 참고진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이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는 거 맞죠? 알파 값이 커지면 K 값이 커지고 K 값이 커지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표본의 너의 길이는 커진다. 길어진다.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거꾸로 짧아지는 거였죠? 왜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그래서 n 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져요. 마지막으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는 원래대로라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져야 되거든.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신뢰도를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는 증가한다. 근데 이건 약간 상식선에서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똑같은 신뢰 구간의 얘기를 했을 때 조사를 조금 한 거랑 조사를 많이 한 거랑 당연히 많이 한 게 신뢰도가 높겠죠. 이게 약간 되게 상식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넘어갈게요. 31번을 볼게요. 쉬운데 C 바라하는 문제인데 자 90%인데 임의로 10개. 그래서 바라는 거의 확률 변수를 보겠다는 거고 10에 0.5를 따라가 있죠? 이렇게 너가 9보다 커나 같을 그럴 확률 9일 때 10일 때 해주면 되네.
그럼 10시 9회 너가 0.9에 9승 0.1에 1승 더하기 10시 10회 0.9에 10승 요거 그냥 식 정리하시면 되죠. 0.9에 9승으로 묶어서 풀어내시면 되겠다. 간단하다. 넘어갑니다. 자, 32번 볼게요. 32번 표준화에서 푸는 문제이고 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근데 너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짜리. 너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짜리. 서로 다른 두 분포를 보시면 항상 뭐부터 보시냐면 혹시 평균이 같지 않은지, 혹시 표준 편차가 같지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얘는 표준 편차가 일단 달라요. 평균도 다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일단은. 근데 너랑 확률이 같대요. 그러면 먼저 왼쪽 거를 표준화를 합니다. 왜냐면 얘는 다 알고 있으니까. 표준화를 하시면 뭐가 되냐면 2배의 P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나요? 네. 근데 너가 이거랑 똑같아야 된대. 너를 또 표준화를 하시면 M 15 빼기 M 나누기 4랑 너는 M 빼기 15 또 나누기 4랑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분포 자체를 잘 보세요. 너와 너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 돼. 너의 간격이 일정한지를 보시면 되고 혹은 얘가 대칭인지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대칭이죠. 즉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2가 되면 되겠죠? 너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얘는 대칭성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이구나. m값은 19가 되겠다. 19? 아닌가? 19가 아니라 23. 23이 되겠죠? 이런 거 나올 만하죠. 얘는 일반적인 아주 간단하게 표준화해서 바로 비교하는 문제랑 좀 달리 대칭성을 이제 관찰을 해주셔야 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아까 33번 계산했었죠? 이 x의 제곱, 즉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은 뭘 가지고 간다? 표본 평균의 분산형, 표본 평균의 평균의 제곱을 가지고 간다. 어렵지 않다. 34번 한 세트 672g인데 그럼 16으로 나눠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제 식을 쓰시는 게 편한데 휘문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거를 직접 나눗셈을 가지고 풀기에는 계산이 약간 10세기 같은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풀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어. 자, 봐봐. 너 한 개의 무게가 40에 4를 따라가거든? 40에 4. 근데 16개이고 그러니까 x반은 40에 1의 제곱을 따라가죠. 근데 한 세트가 672 이상. 그럼 16개가 한 세트니까 커 나갔다 672. 자, 요거를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원래는 16을 이쪽에다 나눠줘서 계산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거를 야 이렇게 해도 돼. 넌 뭘 따라가겠니? 이걸 따라가겠죠.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고 16을 나눠주면 돼요. 얼마? 2 아니야? 2? 이건 맞아. 그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너에다가 나눗셈 한 다음에 40을 빼고 이래가지고 표준화를 한 것보다는 거꾸로 여기다가 16을 곱해서 16x바라는 이 새로운 확률 변수를 그냥 y라고 한다면 너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곱셈이 연산이 더 편하잖아. 나눗셈보단. 가끔 나눗셈이 이게 막 분수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너네 그 마지막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에 나눗셈을 2번 해가지고 푸는 막 그런 거지 같은 문제 있었거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어쨌거나 연산하는 능력 자체를 너네 학교에서는 조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5번은 간단하죠? 원래가 크기가 16짜리를 가지고 추정했더니 표본의 길이가 1짜리래. 근데 표본의 길이가 표본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짜리였대요. 근데 같은 신뢰도로 추정을 했고
그 대신 표본의 크기를 바꾼 거죠. 표본의 크기를 바꿨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2짜리가 됐대. 그럼 같은 실내도였다면 표본의 길이가 2가 되려면 루트 n이 몇 분의 몇이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 돼야 돼요. 루트 n이 그죠? 절반이 되죠. 절반. 루트 n이 절반이 된다는 건 n은 4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4짜리가 된다. 4짜리로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가 된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번도 뭐 비슷하게 실내 구간의 길이 가지고 풀어내는 문제고 뭐 어렵진 않아요. 뭐가 어렵다는 거죠? 어디가 어렵다는 거죠? 별표 3개 들어있는 문제가 있어. 아, 그거 뭐지? 일단 37번 볼게요. 책 맨 뒤에 있는 문제 말하는 건가? 다음 평가 맨 뒤에 좀 난이도. 아, 색깔 그거 내가 여기다 안 넣었나? 내가 확인해 볼게요. 혹시 안 넣었으면 집보때 줄게요. 자, 37번 볼게요. 정규분포 너를 따라가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7짜리 표본, 크기 10짜리 표본 각각의 표본의 표본 평균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고 너와 너의 분포를 이용해서 각각의 실내 구간을 이와 같이 구하겠대. 근데 옳은 걸 구해달라. 일단은 A와 B의 표본 평균의 분산들을 비교하고 싶은데 원래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은 오로지 뭘 따라가냐면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XA, 그러니까 A의 표본 평균에 대해서는 7짜리로 추출을 한 거니까 7분의 4가 XA 평균의 분산이 돼요. 7분의 4가 되고 얘는 10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7분의 4가 더 크죠. 기억번 참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디귿번인데 니은번 너와 너의 확률을 비교하고 싶은데 각각을 그냥 표준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X, A, 4 너는 평균은 똑같이 M을 따라가지만 너가 루트 7분의 2가 되죠? 이렇게 넌 널 따라가고 너는 루트 10분의 1을 따라가죠. 그럼 각각을 표준화를 하시면 어차피 M을 빼면 똑같이 2가 남아. 근데 2가 남은 다음에 얘는 너로 나누고 얘는 너로 나누거든. 근데 분산이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근데 표준 편차로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 마지막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루트 7이 나오고 얘는 루트 10이 나와요. 이렇게 Z가 작거나 같다. 너도 Z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각각의 확률 입장에서 이쪽이 작은 거 맞죠? 요 부동호 가끔 실수하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내 구간의 길이네. 2배. 확률 변수 너에 대한 실내 구간 신뢰도가 똑같이 95%이기 때문에 양변의 K는 똑같아요. 이 자리에 너에 대한 표준 편차 역시 너에 대한 표준 편차 요거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 자리가 똑같다는 거는 약분을 하시면 결국엔 너랑 너를 비교하는 거죠. 위에가 더 크다고 그랬죠. 왼쪽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더 큰데 디귿번 조심하셔야 될 게 D 빼기 C랑 B 빼기 A랑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참이에요. 사실 이런 거 약간 너무 십새끼 같죠? 왜냐면 왼쪽이 왠지 당연히 앞에 거고 이제까지는 다 처음 봐봐. 기억번 XA, XB 니은번 왼쪽이 XA, 오른쪽이 XB 근데 디귿번 C번 D 빼기 C, B 빼기 A 야 이런 거는 꼼꼼히 보라는 거예요. 꼼꼼히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출로 나도 쓱 풀다가 그럼 왼쪽이 더 크네요. 틀린 게 한 적이 있네. 그래서 요게 이제 B 쪽이 더 작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죠. 참이 된다. 자 됐고 서술형을 드릴 테니까 수령 한번 풀어보세요.